오늘의 마지막 영상이죠. 자, 조선의 한성판연, 지금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서울특별시장의 시장님 그 개인의 어떤 특정한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한성부 판윤이라는 직책이 도대체 뭐였나를 이제 보는 연구예요. 사실 이 연구는 이제 제가 논문을 쓴 거고요. 제가 쓴 논문이고, 이제 어차피 제가 쓴 논문이니까 이 얘기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주제를 연구하고 싶었습니까? 라고 저도 공개적인 그 학술 발표 자리에서 대본 토론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이 주제를 선택했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일단 관직, 행정사의 아주 중요한 그 연구 방법 중에 하나가 관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게 삼정승, 정승에 관련된 연구가 이미 있고요. 이제 육주판서 연구도 있어요. 이미 해놓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의외로 이 한성판은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이 굉장히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너무나 많은 걸 할 수 있는 지위예요. 서울특별시장이 지금의 서울특별시장이 할 수 있는 게 참 무궁무진하거든요. 서울시 안에서는요. 그럼 한성판유는 그럼 과연 어땠을까? 그리고 선행연구가 없어요. 이게 의외로 굉장히 드물더라고요.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뭐 특정한 시대가 좀 짧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니면은 뭐 어떤 특정한 사람 중심, 시대 중심, 뭐 사건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한성부 판윤이 정말 뭘 했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아는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정승 연구도 있고 육주판서 연구도 있고 뭐 과거 시험 이런 건 이미 있으니 상대적으로 연구가 거의 안 된 한성판윤을 잡자라고 해서 제가 이 논문을 쓴 거예요. 자, 워낙 소수의 인원이었고요. 한성판윤을 비롯해서 관원들이 몇 명 안 됐고요. 생각보다. 갑오개혁 시기 때 현재 서울이 775개의 동으로 이제 아주 완전히 싹 분화가 되죠. 뭐 예전에는 좀 이게 뭉뚱그려진 것도 동을 잘 나눠가지고 흔히 말해서 이제 편제를 다시 한 건데 업무가 워낙 많아요. 뭐 제가 볼 때 이게 출근하다가 일거리도 많이 생겼을 것 같고 퇴근하면서도 일거리가 많이 생겼을 것 같고 뭐 온갖 거요. 예를 뭐 나무를 함부로 벤다. 그것도 나무를 함부로 베는 거. 그런 거 벌목 다 잡아야 되는 거고요. 뭐 함부로 뭐 쓰레기를 뭐 개천에 버린다. 뭐 예를 들어 그 다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의 관원은 그 요새 말로 따지면 경찰권, 일반 사법 경찰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전 말 이렇잖아요. 뭐 관제수, 관청에서 부르면 이게 좀 안 좋다. 관청에서 좋아서 부를 일이 별로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관제수라는 단어를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쓰시는데 관원이 일반 사법 경찰권 같은 게 있어가지고 별의별 일을 다 했더라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는 경성부라고 하죠. 경성부윤이라고 해가지고 이 경성부를 굉장히 이렇게 낮춰요. 격화시켜가지고 조선총독부가 이거를 전부 다 이제 관장하려고 서울을 다 일일이 관장하려고 했는데 이미 한성은 서울은 너무 커져 있었어요. 그래서 경성부를 좀 이렇게 낮춰서 격화시키고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조선총독부에서도 경성부를 나중에 결국에 높여가지고 서울은 서울 경성부에서 좀 처리해라 해가지고 좀 높여요. 마지막에는요. 이렇게 많은 개편들이 있는데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별의별 얘기 다 생략하고 이게 한성판윤이 연구가 잘 안 돼,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재임 기간이 짧아요. 흔히 말해서 몇 개월 있다가 바로 이제 육조판서로 올라가는 그런 그 징검다리 개념이라고 좀 봐요. 오래 하신 분은 10년까지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역사 속의 인물들, 흔히 말해서 뭐 육조판서라든가 저 정승급으로 가시는 분들은 전부 다 한성판윤을 다 거쳐갔다고 보시면 돼요. 짧게라도 거쳐가셨고 주택, 토지 문제, 현재 서울의 주택 토지 문제를 전부 다 관여했고요. 금화도감, 불 끄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소방청. 자, 금화도감의 수장이 한성부 판윤입니다. 그래서 뭐 별의별 일을 다 이제 종합 민원센터 같은 건데 이제 민사소송을 담당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서울 거만 하는 게 아니라요. 지방에서 올라오는 다 거쳐서 이의가 있고 불만이 많은 민원들, 특히 민사건, 형사건은 할 수가 없어요. 형사건은 사원부가 하는 거고요. 사원부라든가 형조로 가는 거고요. 민사건,
뭐 저 무덤이 누구 거냐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흔히 말해서 민원들이 굉장히 고질적인 민원들이 전부 한성판연으로 들어와요. 지방 것까지요. 그 다음에 지방의 호적, 주민등록, 지금의 주민등록을 전부 한성부로 다 가지고 와요. 한성부가 흔히 말해서 민사에 관련된 대법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사 대법원 역할을 했다 저는 표현을 합니다. 형사는 이제 사원부라든가 이제 다른 곳에서 하는 거고요. 개천준설, 뭐 청계천준설 뭐 등등등 별의별 일을 다 한 거고, 제가 추측했을 때는 관원이나 한성부 판윤이나 뭐 출근하면 일거리가 엄청 많았을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왕이 부르면 또 가서 또 뭐 얘기도 해야 되고 보고도 해야 되고 하니까요. 굉장히 일거리가 많았고, 그러니까 어전회의에 참석을 해요. 한성판윤이요. 한성판윤하고 대사원은 지금은 검찰총장입니다. 검찰총장하고 이제 서울시장이 지금의 검찰총장과 서울시장이 옛날에 대사원과 한성부 판윤은 어전회의에 들어가요. 왜냐면은 육주판서 바로 아래 급이 한성판윤이고 대사원이거든요. 근데 이걸 거쳐야 육주판서로 올라가요. 자, 그러다 보니, 그리고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뭐 수시로 이제 왕이 부르면 가야 되는 이런 업무다 보니까 육주판서에 이제 어전회의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도 국무회의에 서울특별시장은 배석합니다. 들어가요. 예전에는 굉장히 그냥 관행적으로 들어가는 요새는 이제 그냥 사실상 공식적으로 한성부 판유는 아니 그 서울시장은 그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죠. 이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걸 쓰게 된 배경을 굉장히 묻더라고요. 이거 왜 썼냐 그러는데 의외로 한성판윤에 대한 연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거고, 이걸 한번 좀 정리해 보면은 논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정리한 보고서 같은 개념인데, 제가 제 논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누군가가 그러면 나중에 쉽게 좀 찾으면 읽을 수 있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문을 쓰게 됐고요. 자, 오늘도 이 조선시대의 뭐 과거시험, 한성판윤, 그 다음에 토지, 그다음 재정, 회계에 관련된 4가지 주제를 얘기했는데, 이러한 주제들은 일단 연구자 본인이 관심이 좀 생겨야 좀 깊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전부.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실 때 나중에 뭐 어떤 뭘 하실 때요, 이런 얘기들, 이런 좀 깊이 있게 한 번쯤 주제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 다른 주제를 좀 연구하실 때도 좀 빨리 신속하게 깊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저요, 한성판윤을 한번 깊게 이렇게 한번 연구를 했어요. 이제 연구 끝났습니다. 그럼 다른 주제, 내가 그러면은 이번에는 성균관을 한번 연구해 볼까? 예를 들어서요. 뭐 잘은 모르지만 뭐 성균관 대제학부터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럼 또 그 분야를 연구할 때 한 번쯤 이제 훈련한 게 있으니까 금방 이렇게 쭉 깊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수업을 좀 들으시면서, 특히 이 행정사 수업은 교양 과목이다.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어디 가서 좀 대화를 할 때, 특히 이제 역사적인 대화를 할 때, 뭐 이렇게 갑자기 뭐 과거 시험 얘기 딱 나오면 뭐 책문 딱 이렇게 얘기 나오면은 알아듣는 사람은 굉장히 흥미롭게 들어요. 이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전제 이런 거 얘기하면은 갑자기 대화가 훨씬 깊이 있게 재밌게 진행될 거예요. 이 관심이 오히려 많거든요. 굳이 뭐 교수님들, 박사님들 아니더라도 이 역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재밌게 대화를 하실 때도 유용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